정형외과 가서 물리치료사분들의 도움을 받는 일이 좀 생기죠, 간혹. 그분들은 직업적으로 과연 만족하고 있을까요? 또 물리치료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? 또 고령화 사회에서 수요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? 한경비즈니스 강홍민 기자와 함께 물리치료사 이 직업의 세계로 같이 한번 떠나보시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물리치료 좀 받으세요? 저 지금 받고 있습니다. 어디 안 좋으세요? 제가 풋살하는데 이 축구. 무릎이 안 좋아서 아이고. 매주 가고 있습니다. 그래 이번에 취재 겸 그렇죠. 치료도 받으시고. 근데 우리가 한의원에서도 그렇고 정형외과에서도 그렇고 물리치료사 분들을 왕왕 뵙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근데 실제 겪는 시간은 짧기는 하고 네. 정확히 이분들이 하는 역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? 보통 이제 한 번씩 병원에서 말씀하신 대로 물리치료 받아보신 기억들이 좀 네. 있을 텐데 저도 이제 계속 무릎이 안 좋아서 전기치료를 좀 받고 있어요. 근데 잘 기억해 보시면 그 병원에서 의사가 진료를 한 뒤에 물리치료 한번 받아봅시다.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받게 되잖아요. 예. 근데 이제 엑스레이도 찍고 뭐 진단도 해봤는데 뭐 뼈나 인대에는 이상이 없다고 나와요. 근데 통증은 계속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 이제 물리치료 영역으로 좀 넘어가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그렇게 되면 물리치료사가 이제 환자와 상담을 하게 됩니다. 언제부터 아팠냐 그리고 뭐 어떻게 아프냐 그리고 언제 가장 아프냐 뭐 이렇게 상담을 좀 하고 치료에 들어가게 되고 요즘에는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그 스포츠 선수들 있잖아요. 네. 스포츠 선수들이 이제 부상을 당했을 때 옆에서 재활을 돕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. 아하, 그러면 뭐 팀 닥터라고 하고 이제 스포츠 팀에는 다 그런 거 해주시는 분들이 그렇죠. 있죠. 의무팀에 소속이 돼서. 근데 이게 물리치료 종류도 되게 많아요. 뭐 초음파도 있고 전기 하는 것도 있고 뭐 따뜻하게 하는 것도 있고 당연히 증상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질 텐데 어느 정도일 때 뭐 도수 치료까지 가야 하는 건지 어느 정도일 때 체외 충격파까지 받아야 되는 건지 이런 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. 그렇죠. 처음 가시는 분들은 이제 신경치료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체외 충격파 같은 이 잘 모르는 이런 치료를 권할 때 이걸 사실 좀 받아야 되나? 비용도 좀 비싼데 뭐 이런 고민들이 맞아요. 좀 드실 텐데 이게 증상에 따라 좀 나뉘게 되고요. 물리치료는 이제 크게 정형계 도수치료는 좀 들어보셨을 테고요. 그리고 이제 신경계 재활치료 이렇게 두 가지로 좀 크게 나뉩니다. 이 정형계 도수치료는 말 그대로 뭐 골절이나 근육에 이상이 생겨서 수술이나 뭐 치료를 좀 받고 있는 환자들이 일상생활에 좀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치료고요. 신경계 재활 치료는 예를 들어서 뇌에 문제가 생겼어요. 근데 이제 뇌에 문제가 생겨서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환자들의 회복을 좀 돕는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보통 이제 치료법도 운동으로 하는 치료법이나 뭐 도수 치료, 온열 그리고 전기 치료 네. 이런 굉장히 다양한 치료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적용이 되고 최근에는 소아 그리고 노인, 여성 이 나이나 성별로 나눠서 치료가 전문화되고 있답니다. 조금 더 세부적으로요. 아 근데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게 비용이에요. 그렇죠. 조금 비싸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만만치 또 않거든요. 병원마다 가격이 다르지 않나요? 맞습니다. 왜 그럴까요? 이게 그 상품처럼 정찰제로 딱 정해놓기는 애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비용은 병원마다 그리고 이 병원이 속해 있는 동네마다 다 다른데 보통 한 30분에서 50분 정도 하거든요. 네. 이 치료를. 근데 이제 한 5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로 책정이 되는 게 일반적이고요. 예. 좀 비싸다라고 하는 곳은 1회당 20만 원이 넘어가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. 이게 뭐 급여, 비급여, 의료보험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의료보험은 이제 속하지 않는데 이제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 돼서 보통 이제 한두 번 받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인데 그렇죠. 예, 요즘에는 이제 실손보험들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실손보험이 있으면 한 80% 정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한 1회당 2, 3만 원 정도 부담을 좀 덜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그 자기 부담금만 내고 나머지는 뭐 도수치료도 받을 수 있는 거고 물론 이게 또 실손보험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. 그렇죠. 근데 만나신 그 물리치료사분이 20년 넘게 일하신 분이에요? 20년 넘었습니다. 그럼 그 사이에 뭐 장비도 그렇고 업무 환경도 많이 변하지 않았을까요? 조금 이제 바뀐 부분도 얘기를 들었는데 네. 이분이 2000년대 초반부터 물리치료사를 시작한 분인데 네. 이 물리치료사는 이제 국가고시 자격증이 있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자격증을 따고 해외에서 물리치료학을 좀 배우기도 했었어요. 근데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제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, 주로 신경계 재활 치료를 받는 분들이 좀 많았다고 해요.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이제 신체를 제대로 좀 못 움직이는 분들이 오셔서 이제 전기 치료를 주로 좀 받던 시기가 좀 있었는데
그때만 해도 환자들이 의료 지식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병원에서 그냥 해주는 대로 이렇게 치료를 받고 가는 시기였는데 요즘에는 물리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좀 다양해졌다고 합니다. 네. 고령층도 있는 반면에 그 젊은 층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찾고 있는데 이유를 좀 들어보니까 뭐 러닝이나 저같이 이제 풋살을 하는 분들이 생활 스포츠를 좀 많이 하시잖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 스포츠를 즐기다가 부상을 당한 분들이 오고 그리고 이 러닝이나 뭐 풋살에서 조금 더 신체적인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신체적 기능을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찾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. 진짜 선수처럼. 그렇죠. 이야, 평소에 근데 이게 물리치료사분들이 아까 오혜미님이 힘드실 것 같다고. 계속 손 쓰고 몸을 써야 되는 거죠. 그렇죠. 그러면 몇 명 정도의 환자를 만나요 하루에? 이게 보통은 그 물리치료사 한 명이 하루에 한 4-5명 정도 이제 환자를 받는 시기였는데 물론 이제 뭐 대형 병원이나 아니면 물리치료가 좀 특화된 병원들은 더 많이 받겠죠. 또 손이 많은 병원은 또 더 바쁘겠죠. 그렇죠. 이 물리치료가 사실 그 의료의 영역이잖아요. 그렇죠. 근데 환자들이 물리치료사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습니다. 잘 기억해 보시면 그러실 그렇죠, 텐데 그렇죠.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의사는 그 분야의 전문가다라고 하면 환자들이 찾아서 예약을 할 수 있는데 아하. 물리치료사는 이제 병원에서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분 말로는 업계가 좀 발전을 하려면 이런 부분들도 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강홍민 기자님 같은 물리치료사 만나면 이제 되게 시원하고 그렇죠. 저 같은 사람 만나면 아 이거 뭐 주무르고 있는 거야 뭐 하는 거야. 그래도 좀 꼼꼼하게 하실 것 같은데. 아 이게 선택의 여지가 조금 없다라는 것도 현실이기도 하네요. 근데 직업 특성상 아픈 분들, 편찮은 분들을 만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일하기는 어떨까요? 어떤 좀 마음적인 측면에서? 어찌됐든 뭐 그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 그리고 통증이 있는 분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예민하고 날이 서 있는 분들이 좀 많다고 합니다. 근데 물리치료사의 입장에서는 아픈 부위를 어느 정도 아픈지를 좀 만져야 되니까 이게 만지다 보면 좀 아프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러면 이제 좀 신경질적인 반응이 좀 오기도 해서 이분의 말로는 누가 확 화낼 수 있죠. 그렇죠. 소리로. 물리치료사는 기본적으로 봉사 정신이 돈을 받고 하는 일이더라도 예. 봉사 정신이 꼭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. 봉사 정신. 또 이게 비슷해 보이지만 통증의 원인은 또 다 다를 수 있잖아요. 네. 그 치료 방향을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? 이게 가장 중요한 게 환자와 같이 이제 상담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환자의 상태를 듣고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는 물리치료사가 결정을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얼마나 많은 환자를 경험했는지 그리고 근육의 움직임이나 뭐 신체 구조를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물리치료사인지 아하.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. 또 당연히 자격증 따야 되는 거죠. 그렇죠. 국가 자격증. 맞습니다. 그럼 그 이후에 취업까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사실 이 직종이 취업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. 뭐 대학에서나 아니면 그 병의원에서 계속 이제 그 물리치료사를 채용하기 때문에 취업이 그렇게 어렵진 않고. 근데 자격증 따는 게 어렵지 않을까요? 그렇죠. 국가 자격증이다 보니까 네. 아무래도 좀 난도가 있습니다. 앞으로 이 직업 전망은 어떨까요? 이거 고령화 사회 되니까 당연히 수요는 많아질 것 같은데요. 어때요? 수요는 좀 이제 많아질 것 같이 예상이 되고요. 네.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고령화 시대로 좀 바뀌면서 치료가 아니라 이제 예방과 기능 유지로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이 분야에서도 이제 인공지능이 좀 도입이 됐는데 인공지능이 들어서도 이 사람이 직접 만져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부분은 사람만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인공지능 기술과 사람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서 물리치료사들에게는 좀 새로운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좀 해봤습니다. 아 그래요. 그러니까 뭐 AI 로봇 발전하고 뭐 지금 뭐 안마의자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물리치료사는 필요하다. 많이 배웠습니다. 한경비즈니스 강홍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까 전에 안진수님이